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J리그와 K리그 1이랑 이제 2부 리그들 그리고 또 지금 J리그 2부 팀들이 들어왔는데 J리그 2부 팀은 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자주 접하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대 이제 요코 FC의 경기고요. 도쿄는 16위,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뭐 최근 흐름도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인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쿄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고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쿄가 요코 FC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두 팀 다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또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요코마리 의 경기고요. 쇼나는 17위, 요코마리는 2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요코마리의 경기고 또 지금 3연패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흐름적으로도 쇼난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쇼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인 부분들은 요코마리가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요코마리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요코마리가 4연패를 가져갈 만큼의 쇼난의 경기력이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코마리가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패 방향 쪽이라면 요코마리의 4연패까지 가기에는 쇼난의 경기력 그리고 득점력이 공격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쇼난의 단통 패로 좀 이변이지만 역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교토상가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교토상가는 6위, 간바오사카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교토가 더 좋고요. 근데 배당이 간바오사카가 흐름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간바오사카의 경기력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간바오사카가 좀 이 경기력에 비해서 순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교토가 사실 더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흐름적인 부분들도 좋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좋고 또 역습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나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 다 좋아서 교토가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바스카가 원정인데도 지금 정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배당이 너무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렇다고 간바스카가 정배당을 가져가기에는 간바의 이런 득점적인 부분들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나 흐름적인 부분들도 좀 교토에 밀리고 교토가 경기력이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산프이로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3위,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적인 부분들도 산프이로가 좋아요. 뭐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부분들이 이런 외국인 용병 자원들의 개인 능력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고야가 좀 끈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산프이로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10위, 빗셀고베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경기력도 좋고, 뭐,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지만,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팀이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셀고베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그거에 비해 좀 투표율이 몰리지 않은 감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후쿠오카가 홈이라면, 저는 이 후쿠오카의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막아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후쿠오카가 득점력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세트피스 한 방은 분명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쿠오카의 승도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후쿠오카의 승무패로 좀 도전적인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야마가타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7번은 야마구치의 무승부, 8번은 오이타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2부 팀들 경기는 따로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수원FC 대 강원의 경기고요. 수원FC는 11위에 강원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강원은 전역자들이 복귀하면서 뭐 서민우나 김대원이나 뭐 모재현이나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대구 상대로 이제 대승을 했었는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현범이 임대로 오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출전을 할 것 같고 지동원은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수원FC가 하위권 팀들 상대로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 저는 좀 이 두 팀 스타일은 승패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일단 수원FC의 패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좀 이 경기까지 지면은 강등에 좀 가까워지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져갈 상황인데 수원FC가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강원에 저는 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인을 그렇게 낮추는 팀도 아니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사박이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도윤도 어쨌든 데뷔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원FC가 홈이라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FC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안양 대 광주의 경기고요. 안양은 9위, 광주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안양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안양은 좀 워낙에 좀 기복이 좀 있고 또 수비적인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 다 이 수비가 좀 라인도 높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이런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양보다는 광주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양은 최근에 좀 여러 선수들의 이적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원에서의 굉장히 거친 플레이가 많은데 광주가 그것을 영리하게 풀어나가서 퇴장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원정에서의 광주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양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아산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이랜드가 좀 굉장히 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죠. 일단 아산은 7위, 이랜드는 6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랜드는 연패를 하면서 2연패를 하면서 흐름적인 부분들은 아산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이랜드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수비적으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와의 그런 간격, 미드필더와 공격과의 간격, 굉장히 좀 dak공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간격도 굉장히 벌어져 있고 또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랜드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산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상황들은 맞지만 저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 상대로 오히려 아산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산의 장점은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또 역습대의 부분들도 강력한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이런 그 아산의 라인이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게 됐었을 때의 부분들을 보면 저는 좀 라인이 그렇게 낮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랜드가 공간이 있을 때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랜드가 이런 경기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쿼드 차이도 저는 좀 난다라고 봐서 이랜드가 이 경기를 잡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2번 부천 대 경남은 부천이 5위, 경남이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천에게 굉장히 낮은 배당과 많은 투표율이 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경남이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남이 뭔가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천이 지금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굉장히 낮은 배당과 그런 투표율이 많이 몰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경남에 비해서는 부천이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저는 이 부천의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압박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저는 이런 경남이 오히려 그렇게 좀 빌드업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나가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K리그 2부 팀들 중에서 한 경기는 좀 큰 이변이 나올 거라고 봤고, 저는 이런 경기가 그것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천의 승이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런 이 촉이 좀 이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천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안산 대 천안의 경기고요. 안산은 11위, 천안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물 봤었을 때 흐름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천안이 좀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다시 좀 가져간 상황인데, 안산이 워낙에 득점도 없고 또 수비적인 실점도 없는 팀이라서 좀 이 0대0의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안산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화성 대 성남이고요. 성남은 쭉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좀 경기도 굉장히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성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득점력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확실히 화성이 홈이더라도 성남이 더 스쿼드나 경기력적으로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성남의 승까지 포함을 한 화성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